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B역 8월 10일 날 봤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먼저 여기 보기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쪽에 보기에 들어가 주셔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기를 눌러 주신 다음에 이쪽 윤곽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이쪽에 나와 있는 문단 보호랑 그 다음에 그림 그리고 교정 보호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요 문단 보호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파랗게 생겨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줄삽입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커서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으시니까요. 문단 번호가 나와 있는 게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게 해놔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용지를 이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용지 설정하는 단축키는 F7이죠. 그죠? 그래서 F7을 눌러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를 눌러서 요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은 다 10, 10, 10이 되는 거고요. 왼쪽과 오른쪽이 11, 11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용지 여백이 지정이 되었는지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왼쪽이 10, 머릿말 10, 꼬릿말 10, 아래쪽이 1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하고 어디만 왼쪽하고 오른쪽이 11이에요. 그죠? 제보는 지정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 놓으시고 나서 이렇게 문제 번호를 입력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문제를 풀기 전에 저희가 저장을 좀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할 때는 파일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있죠. 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눌러주시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요 문서라고 하는 폴더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 요 ITQ라고 하는 폴더가 생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ITQ라고 하는 폴더를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요 파일 이름에다가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꼭 저장을 해놔 주셔서 시험이 시작이 되고 끝날 때까지는 여기 맨 위에 제목 표시줄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요 이름이 수험번호 빼기 이름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문제가 끝날 때마다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1번 문제 끝나면 저장 눌러주시고 2번 문제 끝나면 또 저장 눌러주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좀 한번 볼게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림을 삽입을 하는데 이 삽입한 그림은 반드시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장이 돼야 되고, 미포함 시 감점 처리가 된다라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림을 삽입을 해야 되는 게 두 문제가 나오죠. 이쪽에도 그림이 나오고 3쪽에도 그림이 나오는데, 요 그림을 삽입을 하실 때는 꼭 문서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보시게 되면 페이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페이지를 구분하시는데 1페이지에다가는 문제번호 1, 2번을 표시해서 기능평가 1번을 하셔야 되고, 2페이지에다가는 기능평가 2에서 문제번호를 3, 4를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다가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총 저희가 3장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번부터 만들 때는 1점 하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1번에 있는 문제는 우리가 스타일이 나오죠. 기능평가 1번에는 우리 스타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을 작업을 하실 때는 이제 50점인데요. 영타가 좀 빠르신 분들은 스타일을 하시는 게 좋은데, 영타가 너무 느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타일을 맨 나중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면 엔터를 한 5번 정도 눌러주시고요. 2점 하시고 요 2번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커서를 여기다 놓고 스타일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지금은 스타일을 하실 건데, 요 스타일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요, 요 스타일의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 영문을 쭉 입력을 하시고, 여기 영문에서 다음 칸에 한글을 입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럴 때 여기서 엔터를 여러분들 몇 번만
한 번만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한 번을 눌러주게 되면 커서가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럼 내려왔을 때 한글을 쭉 입력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거는 우리가 문단 그 아래쪽 요 문단 줄 간격, 요 문단 아래 간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넣어줘서 여기가 조금 더 벌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빈줄을 여기다 삽입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걸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하고 스타일을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입력이 돼야 돼요. 한글을 쭉 입력을 하고 여기에서 엔터를 한번 누른 다음에 한글을 쭉 쓰는 거예요. 영문 먼저 입력하고 엔터 한번 눌러서 한글을 쭉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입력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요. 범위를 지정하시고 스타일 들어가는 단축키는 F6이죠. 그죠? 그래서 F6을 눌러 주셔야 되는 겁니다. F6을 눌러 주시고 나면 여기 아래쪽에 플러스 나오죠? 요 플러스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요 스타일 이름을 적어 주셔야 돼요. 스타일 이름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HAPPINESS 스페링 틀리지 않게끔 정확하게 입력을 해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래쪽에 보면 문단 모양이라고 나와 있죠. 얘를 눌러서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여백에 있는 왼쪽을 얼마로 지정하는 거예요? 15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문단 아래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간격을 얼마로? 10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 여백은 15, 문단 아래는 10 이렇게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에 글자 모양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눌러주셔서 여기 글자 모양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 한글과 영문의 글꼴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한글 따로 영문 따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는 요 장평하고 자간을 먼저 지정을 할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장평 자간. 장평이 95예요. 그리고 자간은 5입니다.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 나서 요 언어에 있는 요 대표 있죠? 요 대표를 한글을 눌러요. 한글을 눌러주시고 한글의 글꼴 뭐로 바꿔요? 도듬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 한글의 글꼴을 뭐로 바꿔요? 도듬. 그래서 여기 보면 한글 도듬 95에 5에 글자 크기는 여기 1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시면 되고 다시 요 언어를 뭐로 바꿔주시냐면 영문으로 바꿔놓고 영문의 글꼴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도 영문이 되어 있고 글꼴 굴림 장평 자간 95에 5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고 추가를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에 스타일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정한 스타일이 여기에 이렇게 지정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과물이 여기 끝부분이 이렇게 똑같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빨간 줄이 나와 있는 게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한번 출력 결과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해봤는데 똑같다라고 하면 빨간 줄 나와 있는 거 상관없으니까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요 공간이 벌어져 있게 보이죠? 요 문단 아래 간격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요. 더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엔터를 누르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제 2번을 해야 되잖아요. 2번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스타일이 요 해피니스라고 하는 스타일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터를 누르면 얘가 그대로 요 해피니스가 이렇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스타일을 먼저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엔터 눌러주시고요. 이 부분을 눌러서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바탕글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한 5번 정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 누르는 이유는 1번과 2번을 좀 구분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꼭 5번이 아니더라도 1번과 2번을 조금 구분할 수 있게끔 좀 간격을 좀 더 놓는 게 좋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를 볼게요. 2번에는 표하고 뭐가 나와요? 차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표를 지금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요 표는 지금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이에요. 6칸. 6칸이 되고 줄은 1줄, 2줄, 3줄, 4줄, 5줄이 됩니다. 6칸에 몇 줄이에요? 5줄이에요. 그죠? 그래서 커서를 여기다 놓고요. 우리 입력에 가면 표라고 나와 있죠. 요 표를 눌러 주셔서 줄은 5줄이 되고요. 칸이 6칸이 됩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칸이 6칸, 줄이 5줄.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를 해주셔야 펴가 여기 왼쪽과 오른쪽 끝에 딱 맞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칸에 5줄. 그리고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시고 나면 표 안에 범위를 다 지정하는데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단축키 중에 뭐예요? F5를 눌러서 몇 번을 눌러주게 되면 3번을 눌러주시게 되면 한 번에 전체 표가 지정이 돼요. F5를 한 번, 2번, 3번 다 지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컨트롤 키하고 방향키를 눌러서 방향키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키 있잖아요. 이거를 한 번, 2번을 눌러줘서 표가 좀 크기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끔 크기를 조금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크기를 늘려줄 때 사용하는 단축키는 뭐다? 컨트롤 키하고 방향키가 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 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를 몇 번을 눌러주시면 돼요? 2번을 눌러주시는 게 모양이 가장 예쁘니까 요 2번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문제를 보면 여기 1번에 2번, 1, 2번을 같이 좀 할 건데요. 표 전체는 도둠의 10, 캡션도 10이라고 나와 있는데 캡션은 어떤 게 캡션이냐면 이 부분이 캡션이에요. 이거 빠뜨리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에요. 일단 도둠으로 먼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도둠의 크기는 10, 가운데 정렬. 그죠? 그럼 가운데 정렬하면 요 문단 번호의 모양이 가운데로 들어오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오른쪽.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부분이 다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체를 다 범위를 지정을 해서 어디 정렬? 오른쪽 정렬을 해놔 주시면 돼요. 여기 평균에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내용을 쓰게 되면 나올 거 아니에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쪽 부분도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캡션을 이제 넣어야 돼요. 이 캡션을 넣을 때는 커서가 표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 있는 이 표 레이아웃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캡션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캡션을 눌러주셔서 어느 쪽? 위에요. 위를 눌러주게 되면 표일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 표일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연령별, 행복지수, 비교, 가로 열고 단위, 땡땡, 점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요 캡션도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캡션도 도둠의 10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도둠의 10으로 바꿔주시고 캡션이 요 표 위에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번과 2번은 이제 다 완성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3번에 셀 배경 면색을 노랑으로 하라 그랬는데 노랑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범위를 봐야 되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그죠? 이렇게 노랑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요 색깔을 칠할 때 사용하는 단축키는 여러분들 C예요. 그죠? C를 눌러 주셔야 되는 겁니다. C를 눌러서 요 색이에요. 색에 들어가서 면색을 요 밑에 있는 표준색에 있는 무슨 색깔? 노랑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색깔을 바꿔주시고 여러분들이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에 평균 넣어야 돼요. 이 부분의 평균. 근데 요거는 내용을 입력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되고 캡션 기능 해놨죠. 그 다음에 선 모양을 출력 형태처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요 지금 보니까 바깥쪽이 다 어떻게 돼요?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우리가 테두리를 바꿔주는 단축키는 L이죠. 그래서 L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L을 눌러서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실선의 종류를 먼저 누르고 바깥쪽을 눌러야 돼요. 이거 누르지 않고 이것만 누르면 안 바뀝니다. 설정 눌러주시게 되면은 바깥쪽이 바뀌었고요. 여기에 있는 요 줄도 또 바뀌어 있죠. 다시 L을 눌러서 테두리 종류를 이중실선의 어느 쪽? 이쪽이에요. 그죠? 요 부분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바뀌게 되죠. 이거를 또 해주시면 되고 또 첫 번째 줄을 선택을 해서 다시 L을 눌러주셔서 이번에도 여기 이중실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여기 아래쪽이에요. 요 아래쪽을 눌러주셔서 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X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것도 테두리예요. 테두리 L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 끝에 대각선이 보입니다. 요 대각선에서 요 두 군데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위아래를
위아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내용을 쓰고 마지막에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럼 내용을 입력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내용을 다 입력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평균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 평균을 계산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는 계산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요 부분에 있는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과 답이 나와야 되는 부분만 범위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요 블록 계산식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요 블록 계산식에 들어가서 뭐를 눌러 주시면 돼요? 블록 평균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평균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표를 완성을 시켜 주시면 돼요. 요 표 만드실 때 요 캡션 넣는 거, 그리고 캡션의 글꼴 변경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요 계산 작업이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저장 버튼을 또 한번 눌러 주시고 이번에 이제 차트를 요 만든 표를 가지고 저희가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 차트 조건에 보면은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연도별 10대, 20대, 30대까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차트 범위가 되는 겁니다. 차트의 종류는 지금 어떤 차트예요?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입력에 들어가면은 요 차트 나오죠. 요 차트에서 여기 묶은 세로 막대형 요 차트입니다. 그죠? 얘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요 데이터는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필요 없겠죠. 요거는 X를 닫아 주시고 여기에 가서 요를 요쪽에 가면 요 차트 서식이 있잖아요. 요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또 글자처럼 취급이 있어요. 얘를 또 눌러 주셔야지만 표 아래에 차트가 내려가고 또 차트가 또 쉽게 움직이지 않게끔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죠. 그러면 요 부분에서 요 부분만 크기를 옆으로 어떻게 해요? 늘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크기는 표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절을 해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요.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풀기 전에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지금 요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은 요 가로 눈금선이 없어요. 그리고 요게 축 제목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삽입을 하고 문제에 따라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쪽에 있는 여기를 눌러야 돼요. 요 차트 여기를 눌러주셔서 요 구성 추가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눈금선은 필요가 없어요. 주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얘를 빼줘요. 그럼 눈금선이 없어졌고 여기 축 제목이 나와야 되니까 요 구성 추가에 들어가서 축 제목이 가로 세로에 지금 글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로를 눌러주게 되면 이쪽에 세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놔주시고 이제 문제 순서대로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끔 해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순서에 따라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죠. 우선 3번의 제목, 요 차트 제목은 여기죠. 요 부분, 요 차트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제목 편집 나오잖아요. 얘를 눌러주시고 제목에다가 지금 연령별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행복지수 비교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글꼴이 되게 중요하죠. 요 글꼴이 지금 굴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요 기억을 눌러주시게 되면 굴림으로 바로 바뀝니다. 한글 글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영어 글꼴까지 같이 바꿔주시고 진하게 그 다음에 크기가 12예요. 이렇게 변경을 해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여기 한글 글꼴과 영어 글꼴을 바꿨는데도 자꾸 안 바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자판을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요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눌러 주시게 되면 요 글자판 자판 배열이 요 어떤 거 요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되어 있는지 꼭 한 번씩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 속성을 또 바꿔야 돼요. 이 부분 요거 아래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2016 버전 네오 버전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속성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채우기가 하얀 선은 테두리라고 나와 있죠. 요 검정 눌러 주시면 돼요. 그래서 눌러 주시고 요 옆에 가면 요게 효과예요.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를 대각선 오른쪽 아래 요걸로 눌러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이 흰색을 채우기 흰색을 안 하면
테두리를 요 그림자를 넣어도 그림자가 글자에 들어가 있게 보여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 있는 채우기 흰색 선 검정 넣어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목의 전체 글꼴이라 그랬어요. 제목의 전체 글꼴을 굴림 보통 11회라고 했고, 축제목과 법례를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축제목이 가로로 되어 있고 법례에는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테두리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하실 때는 순서를 정해야 돼요. 얘가 1번, 이쪽이 2번, 3번, 여기가 4번. 그래서 4개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축제목을 클릭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편집에 가로 열고 써주시면 돼요. 단위 땡땡점, 그리고 아까 글꼴이 굴림이라 그랬죠. 요 굴림으로 변동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굴림, 영어 글꼴도 굴림이에요. 굴림. 그리고 보통의 10이니까 글꼴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방향이 안 맞으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속성에 들어가서 요 끝에 있는 게 요게 방향이잖아요. 요거 눌러주셔서 글상자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로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 출력 결과랑 같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도 같이 바꿔야 돼요. 이제 눌러서 우리가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이 부분도 굴림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면은 눈금선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최대값이 75로 되어 있어요. 65, 70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눈금선을 나오게 해야 된다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속성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 보면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요 주단위랑 요 보조단위를 켜놓고요. 요 보조단위를 4.99 정도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0.01 정도 차이 나게끔 이 부분을 바꿔주고 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눈금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데도 안 나오는 거니까 보조 눈금까지 바깥쪽으로 넣어줘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눈금선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눈금과 보조 눈금을 다 꺼내 놓고요. 여기서 요 간격의 값을 약간만 0.1 정도의 0.01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게끔 요 숫자를 조정을 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3번에 있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 눌러서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굴림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항상 차트에서 글꼴을 바꿀 때는 한글 글꼴과 영어 글꼴을 다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법례죠. 요 법례 부분도 우리가 바꿔야 돼요. 법례 여기를 눌러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편집에 굴림, 그리고 이 부분도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테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법례 속성에 들어가서요. 여기 앞에 요 색깔 그리기 속성에 들어가서 선에 있는 요거를 검정으로 바꿔만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검정이 들어갑니다. 이런 모양으로 바꿔주시면은 완성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차트까지 다 완성이 되면 다시 한번 저장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저장을 눌러주시고 커서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요. 커서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신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하는 방법은 컨트롤 엔터를 눌러도 되고요. Alt, Shift, 엔터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 주시게 한 다음에요. 여기다가 3점, 그리고 수식을 할 때는 1점을 적어주시고 한 칸을 띄워줍니다. 그런 다음에 입력에 들어가서 수식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식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그마에 있는 첫 번째 거 눌러주신 다음에 K는 1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넘어갈 때 다음에 수식에서 다음 수식으로 넘어갈 때는 탭을 눌러서 이동해 주시면 돼요. N, 그리고 탭을 또 눌러서 나오면 이 커서의 길이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로 열고 K, 그리고 위첨자가 들어가 있죠. 요 위첨자 위에 들어가서 4를 적어 주시면 되고, 위첨자에서 빠져나올 때는 탭을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1 가로를 닫고요. 그 다음에 빼기, 그리고 다시 시그마를 또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K는 3이다 적어주시고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N이에요. 그리고 다시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가로를 열어서 K, 그리고 위첨자 들어가 주셔서 4를 눌러주세요. 그죠? 또 빠져나와야 되겠죠. 탭을 눌러서 더하기 1
가로 닫고 는 19를 해주시게 되면은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수식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대문자, 소문자, 위첨자, 아래첨자 이런 것들을 잘 좀 보시고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빠져나갈 때는 여기 문 닫아 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번을 할 때는 약간 띄어쓰기를 하신 다음에 가로 열고 1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또 한 칸 띄고 다시 입력해서 수식에 들어가 주시면 돼요. 또 요거를 이제 하시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요. 요거는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 그리스 대문자에도 요게 있고 요 끝에 가면은 또 세모 모양이라고 해서 요게 또 나와 있잖아요. 두 개를 다 눌러보고요. 여러분들 똑같은 거 하세요. 지금 그리스 대문자에 있는 게 모양이 맞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 대문자를 선택하시면 되겠지. 그죠? 헷갈리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W는 분수 들어가 주셔서 1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2 빠져나오고 M이죠. M 가로 열고 F 그 다음에 아래 첨자가 들어가 있어요. 아래 첨자에 X가 들어가 있습니다. 탭을 눌러서 빠져나온 다음에 가로를 닫고 그 다음에 위첨자 2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위첨자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또 탭을 눌러야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다시 분수 들어가서 1 탭 눌러주시고 2 또 탭 눌러주셔서 M을 눌러주시고요. 가로 F 그리고 아래 첨자가 또 들어가야 되죠. 요 아래 첨자에 들어가서 Y 그죠? 또 탭을 눌러주셔서 빠져나온 다음에 가로를 닫고 그 다음에 위첨자 들어가 주셔서 2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에 있는 거는 요 그리스 대문자 헷갈린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개를 다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그죠? 또 그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얘는 요 모양으로 생겼고 그리스 대문자에 있는 거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두 개를 열어놓고 똑같은 모양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닫아주시면은 요 수식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수식이 다 완성이 돼도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엔터를 하나, 둘, 셋, 넷, 5번 눌러주신 다음에 4번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4번을 하실 때는 당연히 글맵시랑 지정된 그림 포함해야 되는 거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고 요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할 때 기본 그죠? 기본 순서 기본 선 채우기 순서대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본에서는 크기를 바꿔주는 거고 선에서는 둥근 모양이냐 반원이냐 채우기에선 색상을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탭, 선 탭, 채우기 탭 순서대로 들어가서 변경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아요. 그 부분도 잘 챙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네, 만들 때는 맨 바닥에 있는 거 만들고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맨 바닥에 있는 게 이 사각형이니까 얘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놓고 우리가 입력에 가서 이 사각형 대충 그려주세요.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더블 클릭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요 기본 그죠? 여기 기본이 1번 선이 2번 채우기가 3번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에서 사이즈를 크기를 130 그 다음에 145로 바꿔주시면 되고 크기 고정을 하는 이유는 마우스를 내가 조금 이동하거나 그럴 때 움직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선은 직각이 맞고요. 채우기는 저는 요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요 4라고 하는 요 번호 있잖아요. 요거보다 약간 아래로 내려가게끔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 올라가니까 그죠? 또 요 정도로 내려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위로 가서 이제 바닥에 있는 거 만들었으면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요 글상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요 글상자 입력에 가면 글상자가 요 첫 번째 겁니다. 대강 옆에다가 만들어요. 글상자는 안에서 더블 클릭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자리를 먼저 선택하고 격자점 모양이 나오면 그때 더블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에 가서 90에 17 바꿔주시면 되고 크기 고정해 주시고
선에 들어가서 얘는 지금 반원이죠. 여러분들 이게 이 부분이 지금 뭐예요? 요 반원이에요. 요거 맞춰주셔야 됩니다. 반원으로 해주셔야 되고 채우기에 들어가면 여기는 색깔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면색을 뭘로? 빨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색을 요 빨강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죠? 설정을 눌러놔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궁서 바꿔야 되겠죠? 궁서 그리고 크기가 22예요. 22. 네, 글자 색깔이 하얀 색깔 이렇게 바꿔주시고 수직은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요. 수평만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여기 엔터 모양이 문단 모양이 이렇게 가운데로 오죠. 그리고 위치를 여러분들이 적당히 보시고 옮겨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글씨는 바깥에 클릭했다가 안쪽에서 써주시면 돼요. 행복감, 인지율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약간 미세하게 이동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방향키로 이동하는 게 좋아요. 마우스는 그 미세하게 이동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방향키로 해주시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 요 사각형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사각형을 대강 또 그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고 기본에 가서 사이즈가 120에 50이에요. 50. 크게 고정에 체크해 주시고 선에 들어가서 둥근 모양이에요. 둥근 모양. 둥근 모양으로 바꿔주시고 채우기는 중복되지 않았던 다른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약간 요 위에 있는 도형하고 약간 떨어졌어요. 그죠? 떨어지고 왼쪽과 오른쪽의 공간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위치면 될 것 같아요. 얘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요 그림을 넣어야 되겠죠. 요 그림이 로고 2번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넣을 때는 항상 다음 거를 할 때는 비나면을 한번 클릭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력에 들어가서 그림이에요. 그림 문서의 ITQ의 픽처 폴더입니다. 그죠? 시험장에 들어가도 당연히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로고 2번이에요. 그리고 로고 2번을 선택을 하고 나면 반드시 문서에 포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 안 되어 있으면 감점이라고 했습니다. 문서에 포함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기 눌러주게 되면 그림을 이 바깥쪽에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반은 보이고 반은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더블 클릭하시고 기본에서 사이즈 바꿔야 돼요. 40에 30. 40에 30으로 바꿔주시고 크게 고정하시고요. 지금 그림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치에서 요거를 눌러줘야 돼요. 본문가의 배치를 요 앞으로라고 하는 거를 눌러주셔서 그림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림 효과가 회색 조화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는 그림 탭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림에 들어가서 요 회색 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눌러주면 그림이 이렇게 앞으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요 그림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위치 보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요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거 지금 못하니까 문제지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고 나중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하면 그때 요 하이퍼링크를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비나면 눌러주시고 이제 요 글맵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커서를 바깥쪽을 클릭한 다음에 입력에 가면 요 글맵시 나오죠. 요 가나다를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행복이라고 적어주시고 요 나비 넥타이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 나비 넥타이가 요겁니다. 요 앞에 있는 게 옆갈매기요. 여기 있는 거 요 네 가지가 요쪽에 있는 줄이 잘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옆갈매기형, 갈매기형, 나비 넥타이, 육각형, 물결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나비 넥타이. 글꼴은 도듬이에요. 글꼴은 뭐다? 도듬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설정을 누르면 이쪽에 그림이 나와요. 요 글맵시가 나와요. 이쪽에. 그죠? 이 상태에서 얘도 이렇게 보면은 가려지잖아요. 뒤로 가 있죠. 바닥에. 더블 클릭해요. 더블 클릭해서 크기가 50에 35입니다. 50에 35에 크게 고정. 그림과 마찬가지로 여기 앞으로 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색깔이 여기 파랑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행히 색깔이 지금 파랑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 빨강이다, 주황이다 그러면 노랑이다 그러면 여기서 바꿔 주셔야 된다라는 거. 설정을 누르면 글씨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 확인되죠? 그럴 때 옮겨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위치 보시고 이렇게 배치를 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요거를 먼저 만들고 옆에 있는 글 상자를 만들 건데요. 요거는 사이즈가 여기 이제 나와요. 그죠?
밑에 있는 직사각형부터 만들어줘야 되니까 17 곱하기 10이에요. 직사각형 옆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기본에 가서 17, 그 다음에 얼마예요? 10이에요. 10. 요 밑에 있는 거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선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아래에 있는 게 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은 그냥 직각이고, 채우기에 들어가서 사용하지 않았던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갖다가 넣을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다가 먼저 옮겨 놓을 겁니다. 이렇게 요 정도 위치에다가 갖다가 배치를 시켜 놓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요 위에 거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얘도 직사각형이죠? 이렇게 눌러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기본에 사이즈가 13 곱하기 13이네요. 13 크기 고정. 그리고 선에 들어가서 얘는 무슨 모양이에요? 둥근 모양이에요. 둥근 모양으로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되고, 채우기에 들어가서 면색은 무슨 색깔로? 요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면색은 무슨 색깔이다? 흰색이다. 요걸로 바꿔주시면 되고, 색깔을 여기다 글씨를 쓰려고 한다 그러면 글씨가 안 써져요. 그래서 이 도형 안에다 글씨를 넣기 위해서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도형 안에 글자 넣기가 나옵니다. 얘를 눌러주시고 궁서에 2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궁서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20,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해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나 크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위치가 이 정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Shift 키를 눌러주게 되면은요,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나 크기를 좀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사나 이런 걸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요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 미리 복사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위치를 좀 잡기 위해서 이 아래쪽에 가 있으니까 제가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좀 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복사를 먼저 해놔 주셔도 되는 거예요. 요거를 좀 사이즈를 좀 늘려놓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서 여기에다가 한 요 정도로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하고 뭐를 눌러야 돼요?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색깔은 서로 다른 색깔. 이렇게 채도만 다르게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채도만 제가 이렇게 다르게 했잖아요. 색깔 다르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옮겨 놓은 다음에 이 정도로 옮겨 놔 주시고, 반 정도가 들어갔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위치를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조금 더 내려와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내려오게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 2, 3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 옆에 있는 요 글상자예요. 그죠? 그래서 요 글상자는 여기 나와 있죠. 사이즈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클릭을 하고요. 이쪽에다가 요 정도에서 좀 떨어졌고, 이렇게 1번하고 약간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내려오게끔 여러분들이 위치를 보시고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높이가 좀 큰 것 같다 그러면 좀 약간 내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약간 안 맞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고 크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놔두시면 되고요. 선에 가서 이 선 종류가 파선이어야 돼. 선 종류를 뭐로 바꾼다? 파선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에 들어가서는 면색이 없어요. 없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죠? 설정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선 종류가 지금 파선으로 되어 있었죠. 파선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글꼴을 이제 바꿔야 돼요. 굴림. 글꼴을 굴림의 크기는 얼마? 18. 그리고 어디요?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놔 주시고 나서 얘도 복사를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또 복사를 하세요.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 아래쪽으로 또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약간 내려오게끔, 약간 좀 내려와 있는 경우, 약간 이렇게 내려와 있죠.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내려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위치가 약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좀 맞춰 주시면 됩니다. 밑에랑 이렇게
맞춰야 되겠네요. 그죠? 이것도 좀 위로 올려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보고 위치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 주시면 되겠죠? 사회 활동, 적극, 참여. 그리고 밑에는 여가, 가로 열고 레저, 그 다음에 활동, 참여. 그죠? 그리고 또 내려가서 주관적, 건강, 양호, 인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안 한 거 요 하이퍼링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요 만드실 때 요 바닥에 있는 요 도형에 있는 색깔은 서로 달라야 된다라는 거. 색깔이 다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 색깔이 같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장 버튼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요. 우리가 Alt, Shift, Enter를 눌러서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마지막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이거를 할 때는 아래부터 쭉 내용을 써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용을 써주시는데 우리가 내용 쓰시기 전에 우선 몇 가지 우리가 한자 바꿔주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자를 바꿔줄 때는 추구가 나왔어. 그럼 추구라고 적어주시고 뒤에다 커서를 클릭하고 한자 키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는 요 한글이 나오고 가로 안에 한자가 나오는 형태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맞는 한자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맞는 한자를 골라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추구가 저런 추구네요. 그죠? 제가 한자를 잘못 골랐어요. 추구가 지금 요런 한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 한자도 아니네요. 추구. 이거 어떤 한자야 도대체? 그쵸? 가려져서 잘 안 보여갖고 한자가 이렇게 여기 하면 옮겨지죠? 그런데 요거네요. 그죠? 요 한자를 선택을 해주셔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요 특수문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요 특수문자 들어가게 하는 거는 우리 단축키가 어떤 거였죠? 컨트롤 키하고 뭐하고 눌러주셔야 돼요? F10이에요. 그죠? 그거 눌러서 변경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컨트롤 키하고 F10을 눌러주신 다음에 요 한글 문자표에 요 정각기호 1번에 가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요 표 전까지만 내용을 다 입력을 하고 표를 또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시면 여기 입력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 더 입력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빈줄이 들어가야 되는 곳 여기 이 제목과 요 본문 사이에 빈줄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본문하고 요 문단 번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 있죠.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문단 번호하고 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그리고 빈줄이 있어야 되고요. 표를 만들고 나면 아래쪽에 또 발시명이 써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빈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두 번째 문단이 들어가는 요 부분에서는 띄어쓰기를 몇 번을 하셔야 되냐면 한 번, 두 번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잊으시면 안 되고 요 입력을 아예 하실 때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각주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각주가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서 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각주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경제, 행복, 또 지수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 각주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다가 커서를 클릭을 하고 요 입력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각주 보이시잖아요. 요 각주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각주의 내용은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을 보고 변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1번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안 되고요. 요 번호 모양을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번호 모양은 여기 번호 모양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원문자 안에 들어가 있는 요 기억이잖아요. 요거를 눌러주시고 나머지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타 없이 잘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고려한 삶의 질 향상 및 생활 만족도 지수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끔 요거 각주 구분선 5cm는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는데 요게 각주 구분선 5cm예요. 그러니까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른 걸로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 구분선 길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부분에서 바꿔주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5cm만 나오고 있어요. 그죠?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입력하면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기억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고 특수문자 다 입력해 주시면 되고 요 밑에다가 이제 표를 만들어 보실 건데요. 요 표는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이에요. 그죠? 5칸이 되는 거고 줄수는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줄수는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줄이네요.
5칸에 5줄이에요. 입력에 가서 표 5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글자처럼 취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기 눌러주신 다음에 아까 우리가 표 안에 범위를 다 지정할 때는 F5를 몇 번? 3번이라 그랬죠. 그리고 아래로 몇 번이요? 1번, 2번 늘려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늘려주시고 나서 여러분들 요 문제에 보면은 요 표에 관련된 문제가 여기 나오죠. 전체 글꼴이 굴림의 10의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굴림의 이렇게 10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 눌러놔 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보시게 되면은 테두리를 좀 바꿔야 되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안 보여요. 그래서 테두리 바꿔주는 단축키 L을 눌러서 테두리 종류를 없음. 왼쪽 오른쪽이에요. 그죠? 왼쪽과 오른쪽을 없애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 다시 L을 눌러서요. 여기 윗부분하고 여기 아래쪽에 위아래가 이중실선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L을 눌러서 범위가 지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L을 눌러서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이중실선 눌러주신 다음에 위아래 여기를 선택을 해주시고 설정을 눌러서 위아래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게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첫 번째 칸을 선택을 해서 여기 아래쪽도 이중실선 되어 있죠.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L을 눌러서 얘도 이중실선으로 요 아래쪽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셀 배경 색 넣어주라고 하는 그라데이션 나오죠. 우리가 셀 색 바꿔주는 거는 C였잖아요. 단축키 C를 눌러주셔서 여기 그라데이션, 요 그라데이션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라데이션의 시작색이 하얀, 끝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노랑이 되는 거예요. 요거 바꿔주시고 가로다, 유형이 뭐다? 가로다. 요거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쪽 부분이 좀 좁아요. 그런 좁은 부분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절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입력을 하면서 더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입력을 하면서 조절을 해나가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 보면 두 칸이 합쳐졌잖아요. 여기 두 개가 합쳐졌는데 요 합칠 때는 우리 단축키가 뭐였죠? 여러분들 합치는 단축키는 뭐다? M이에요. M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M을 눌러주시고 아래도 범위 지정해서 M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은 4개가 다 합쳐졌죠? 4개를 다 범위를 지정하고 합치는 단축키 뭐다? M이다. 만약에 잃어버렸다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요 셀 합치기 나와요. 여러분들 요거를 눌러서 들어가 주셔도 돼요. 내가 잊어버렸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합쳐 놓은 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내용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을 하고요. 이렇게 칸이 맞는지를 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데 끝나는 부분들이 꼭 맞아야 돼요. 그죠? 그걸 확인해 주시고 요 표 아래쪽에 엔터 한번 눌러서 요 행복추구위원회라고 하는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이제 입력이에요. 요 입력이 이제 다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뭐를 하셔야 되냐면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입력을 하시고 나면 저장 한번 눌러놓고 수정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위에부터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한국인의 행복지수 재고를 범위를 지정하고 굴림 여기 맨 위에 뭐로 바꿔요? 굴림에 요 부분을 보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기는 18 그 다음에 진하게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되고 덧말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덧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요 입력이라고 나와 있는 거 요 옆에 있죠? 요거 눌러서 덧말 넣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덧말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이라고 써주시고 여기 위죠. 일단 넣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책갈피 이름 행복을 넣으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책갈피를 넣을 때는 커서를 여기다 앞에다 넣고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 앞에다 클릭하고 입력해서 입력에 가면 이 책갈피 나오죠. 이 책갈피 이름을 뭐라고 써요? 행복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책갈피 목록은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넣기를 눌러주게 되면 뭐가 티가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책갈피를 지정을 하고 나면 꼭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요거를 해야 돼요. 하이퍼링크 요 그림에다가 그래서 요 그림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그림을 클릭하고 입력에 가서 요 하이퍼링크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한글 문서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셔야 본인이 지정한 책갈피가 보입니다. 얘를 눌러서 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얘를 눌러주시고 넣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안 나오는데 요 컨트롤 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변해요.
그럼 얘를 컨트롤 키를 눌러주는 겁니다. 그럼 클릭하면 요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제목을 하고 나면은 꼭 먼저 요 하이퍼링크를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커서가 여기 있을 때 요 머릿말하고 여기 나와 있는 요 머릿말하고 맨 아래쪽에 있는 쪽 번호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쪽에 가서 머릿말, 요 머릿말 꼬릿말 눌러주시고 만들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행복 지수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반드시 범위를 지정을 해서 글씨체가 여러분들 도듬이에요. 이거 바꿔주셔야 돼. 글씨체 뭐로 바꿔준다? 도듬. 크기 얼마? 9로 되어 있어요. 10으로 꼭 바꿔주셔야 되고 오른쪽 정렬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닫기를 눌러서 빠져나와 주셔야지만 여기에 이렇게 머릿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 커서를 또 클릭하고요. 아래쪽에 들어가면은 쪽번호가 이렇게 4번으로 시작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쪽에 가서 쪽번호 매기기 눌러주신 다음에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렇게 오른쪽, 아래쪽 줄표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 잘 확인하셔야 되겠죠. 위치 줄표 빠져 있고 번호 모양 골라주셔야 돼요. 번호 모양은 로마자 소문자예요. 그죠? 로마자 소문자. 그래서 넣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일단 이렇게 나올 거예요. 3쪽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세 번호로 시작에 들어가서 몇 번으로 바꿔야 돼요? 4번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4번 나와 있죠? 네, 이렇게 해주셔서 커서가 앞에 있을 때 머릿말 쪽번호까지 다 넣어주시면 좋다라고 하는 거. 그럼 본문에 있는 이제 요거 문단 첫 글자 하나씩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꼭 이렇게 빈줄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 문단 번호 모양이 꼭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그죠? 있는 거 꼭 확인해 주시고 지자 앞에다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가 서식에 가야지만 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하는 거 요거 있죠? 얘를 눌러놔 주시고 그리고 나서 몇 번째 거? 두 번째 거예요. 그죠? 글꼴은 궁서로 바꿔주라 그랬어요. 궁서. 면색은 무슨 색깔이에요? 노랑이에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궁서 면색 노랑. 궁서 면색이 뭐예요? 노랑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몇 줄? 두 줄이에요. 그죠? 여기가 한 줄, 두 줄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정 눌러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을 넣어야 돼요. 그림은 5번이에요. 5번. 문서에 포함해야 됩니다. 잘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 커서를 여기다 놓고요. 입력에 들어가 주셔서 그림에 그림 몇 번? 5번이에요. 5번을 클릭해 주시고 문서에 포함되어 있죠. 열기 눌러주신 다음에 대강 그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자르기를 가요. 자르기를 가주신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시는 겁니다. 잘라서 누구만 보이게요? 요 그림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얀색 공간이 많이 없게끔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요. 더블 클릭해서 기본에 들어가서 40에 40, 40에 40 크기 고정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깥 여백이 왼쪽이 2가 있어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바깥 여백의 왼쪽을 얼마로? 2로. 이걸 해줘야 이 글자 끝부분이 맞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요 끝부분이 요쪽에 글자 끝에 갈 수 있게끔 이동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 격격점이 이렇게 딱 맞게끔. 그러면 의, 는, 끼, 부 맞죠? 제, 보, 야 맞고 밑에도 맞는지 봐야 돼요. 하, 할, 단 이렇게 맞죠? 자, 이렇게 잘 안 맞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림을 클릭해 놓고 방향키로 약간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 맞을 거예요. 그 대신 여기에 이제 오타가 있거나 띄어쓰기를 안 되어 있거나 그러면 안 맞긴 하겠지만 그런 게 없을 때는 방향키로 조절해서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쪽에 나와 있는 요 제목 있죠. 요 글자 모양에 관련된 부분, 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요런 세 개를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범위를 쭉 지정하고 요 특수문자까지 포함해서 궁서에 18로 먼저 바꾸는 거예요. 여기를 궁서에 18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인의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만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음영, 글자 색은 흰색, 요 음영색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가 빨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음영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다? 요 글자 모양에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설정 눌러주시게 되면 요 띄어쓰기 한 부분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표 위에 있는 요 제목도 범위를 지정하시고 궁서에 18로 변경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요, 그 기울임이 들어가 있는 게 요 특수문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따로 범위 지정해서 기울임을 따로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건 감점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강조점이 들어가 있는 것도 따로따로 들어가 있죠. 경제, 행복도 요까지.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요거는 확장 탭에 있어요. 확장 탭에 요 강조점이 체크다.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 설정, 그리고 구성.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강조점을 뭐로 눌러요? 요 체크.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행복추구위원회 범위 지정하셔서 도둠에 24 지나게 해주셔야 돼요. 도둠 24, 그 다음에 지나게, 그리고 당연히 오른쪽으로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또 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에서는 뭐예요? 요 장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장평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들어가면 글자 모양에 요 확장 탭에는 강조점이 있는 거고, 기본에 가야지만 장평이 있죠. 장평을 얼마로? 105로 변경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자 모양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 것들이 뭐뭐 바꿔주시는 거냐 하면, 글자 모양에서 있는 거는 음영, 그죠? 음영. 그 다음에 뭐예요? 강조점이 있었죠? 요 강조점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쵸? 지금 마지막에 했던 장평. 얘네들은 그래서 글자 모양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에 이 부분이 있어요. 우리 문단 번호 모양. 이 부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문단 번호 모양을 여기 문단 번호 기능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줄 간격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1수준은 얘가 1수준, 얘가 2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우선 줄 간격을 먼저 뭐로 바꿔요? 180으로 먼저 변경을 해놔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180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글머리 펴이 문단 번호예요. 일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 다른 데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글머리 펴이 문단 번호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요 문단 번호에서 여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지금 1수준에 해당이 되는 게 뭐냐면 A점이고 2수준이 1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A점, 1점. 없어요. A점, 1점이 여러분들 보면 없죠? 여기 있네. A점, 1점. 여기 나와 있죠? 똑같은 게 있다 그러면 똑같은 걸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 A점, 1점을 선택을 해주시고, 요 아래쪽에는 뭐를 눌러주시면 돼요? 사용자 정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수준. 모양이 똑같잖아요. A점. 2수준도 1점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번호 모양이 다를 때는 여기서 번호 모양을 선택을 하시면 되지만, 지금은 1수준이나 2수준이나 번호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번호 위치만 조절하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번호 위치. 얘가 바로 뭐냐면 번호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요 위치. 그래서 1수준은 1수준이잖아요. 그죠? 얼마예요? 20의 오른쪽. 여기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걸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네, 2수준은 얼마예요? 30의 오른쪽. 이거예요. 그죠? 요 부분을 바꿈으로써 여기가 안이 조금 어떻게 돼요? 더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호 모양이 다를 때는 여기서 번호 모양까지 지정해서 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번호 모양이 같을 때는 번호 위치만 신경 써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설정 눌러 주시고 다시 설정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일단은 다 1수준으로 나와요. 그리고 2수준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만 범위를 지정하고 메뉴에 서식에 들어가 주셔서 요 맨 끝에 한 수준 감소를 눌러주시면 돼요.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A점, 1점, 2점으로 바뀌었고, 밑에도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또 아래쪽을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B12로 변경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저장 버튼을 눌러줘야 되죠. 저장을 할 때는 꼭 빈 공간을 클릭해 놓고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은 완성이 이렇게 1페이지, 2페이지, 그리고 이렇게
1페이지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고 꼼꼼하게 내가 한 거 안 한 거를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시험이 지금 다가오는 분들은 시간 체크를 해서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될지를 본인의 능력에 맞게끔 순서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김쌤도 힘이 파이팅이 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파이팅 하시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